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적은 돈으로 집주인이 되는 꿀팁이 있으시다고. 소액으로 집주인이 되는 꿀팁. 확실해요? 아니 막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은 1,000만 원이면 집주인 된다, 2,000만 원이면 집주인 된다 네, 맞죠.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대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소액으로 집주인이 되는 방법은 다양해요. 대출 끼고도 소액으로 집을 장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편법을 사용한 대출금을 높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집값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쉬운 방법도 아닐 뿐더러 소액으로 집을 장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이런 방법들은 말을 안 해줘도 많은 부동산에서 또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권유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집 살려고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작정하고 계획을 해서 대출 없이 집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거짓말하지 마요. 안 믿네. 얼마로 할 수 있는데? 그 집주인이, 매도인이 얼만큼 급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얼마예요? 금액은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인데. 금액은 사실상 다양해요. 단돈 500으로도 할 수 있고 500이요? 네, 그럼 1,000만 원도 가능하고, 정말 운 좋으면 무입 또는 에이. 마이너스도 괜찮아요. 마이너스요? 예. 제가 오히려 집을 샀는데 그렇죠. 돈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게 맞을 거예요. 말이 안 돼야 되는 일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이 될 때가 있어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500, 1,000만 원 집주인이 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이 집 시세가 8,000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너무 지금 급한데 내가 그 급한 금액을 빨리 획득하기 위해서 6천에 이 집을 싸게 급매로 내놔요. 6천에 사고 싶은데 나한테 단돈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주변 부동산에 전세 5,500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빨리 광고를 하거나, 또는 진짜 좋은 방법은 내 지인 중에 5,500만 원의 전세 위치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5,500 그 지인 전세금과 내가 가진 500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으로 그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돈은 500인데 네. 5,500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으니까 네. 합쳐서 6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거다. 네네. 이걸 일반적으로 갭 투자라고 불러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발생된 갭 투자 전세 사기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꺾인 상태예요. 이 투자가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20년 넘게 이 갭 투자는 하나의 성공 신화로 쉬쉬거리면서 많은 사람들끼리만 하여둔 투자였어요. 비밀리에 암암리에. 네네네네. 사기라는 말을 붙을 정도로 조직화되고 커지게 된 이유가, 보증보험이 2015년, 16년도에 처음으로 탄생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보증보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전세권 설정,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가 거기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보증보험이 그때 생기면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내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세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돈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증보험이 딱 생기면서 내 돈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내가 이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전세금이 얼마든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과 전세금이 거의 비슷하게 붙거나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도 전세 세입자가 그냥 그 전세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조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름아름 다 하던 게 바로 전세 사기인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 갭 투자라는 저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든가 많이 그 시장이 축소됐는데,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집을 샀는데 내가 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디서 발생될 수 있냐면, 잠시만요.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갭 투자,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네네. 먼저 보시는 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네. 오히려 제가 돈 받는 거예요. 네네네.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이거를 맞아요. 애니메이션을 본 다음에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내 집 8천만 원짜리인데 돈이 급해서 지금 6천만 원에 팔 거야. 아 저거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는데. 너가 저 집 살래? 내가 살게. 근데 지금 500만 원 있으니까 남은 5,500만 원은 2달만 기다려주라. 지금 근처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놓고 있는데 너 전세 들어올래? 진짜 주변 시세는 전세값이 높은데 여기는 싸네? 좋아. 내가 여기 살게. 그럼 토끼한테 5,500만 원 줘. 그리고 너 여기 전세로 살면 돼. 자, 토끼는 전주인이고 곰은 전세 세입자고 여우는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또 그림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표현을 해봤고 네. 정말 중요한 또 이 500으로 사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오히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바로 경매를 이용하는 겁니다. 경매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집들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첫 번째로 아파트가 아닌 물건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옥 물건들, 세 번째로 유찰이 많이 된 그런 물건들. 연식도 많이 되고 관리도 안 돼가지고 인기가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유찰이 3-4번만 넘어가 버리면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8천만 원짜리 집이 만약에 집주인이 금매로 6천원 내놔가지고 팔려고 했는데도 안 팔려가지고 끝내 경매에 넘어갔으면 아마 감정가는 7천만 원 선에서 감정이 될 거예요. 시세 대비해가지고 한 10% 20% 약간 낮게 보통 감정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 집이 엘베도 없는데 관리도 안 되는데 20년 넘은 빌라다, 그 다음에 역세권도 아니다, 그럼 감정가는 30-40% 뚝 떨어져요. 부동산 상승 분위기에 의해서 8천에 형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정은 한 6천에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서 유찰이 한 3-4번 된다. 그 집 가격은 한 4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시세는 전세 5천만 원만 해도 그 집을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집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는 8천만 원, 매매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80%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의 전세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5천만 원만에 넣어놓으면 전세 급매 물건이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전세 임차인은 거기 들어와서 살 거고, 근데 나는 그 집을 경매에 나왔을 때 4천만 원에 낙찰 받았 집이기 때문에 4천만 원에 사서 전세 임차인은 5천만 원 전세를 받음으로 하여금 나한테는 플러스 1천만 원이 생기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갖고 있다 보면 집값도 오르니까. 그렇죠. 집값 안 오르더라도 그냥 시세 8천에 조금 낮춰갖고 7천만 원에 팔아도 시세 차익 보는 거. 거의 한 3천 정도 버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을 거두는 시점은 그 집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내가 거두지만 그 전에 사전 수익이라고 세입자를 들임으로 하여금 나한테 되는 이득은 사전 수익이에요. 그게 내 이득이 아니에요. 왜냐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내가 팔면 어차피 그것도 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사전 수익으로 인해서 갭 투자를 할 경우 마이너스로 오히려 내가 집을 샀는데 돈이 생기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또 급락 많이 하는 그런 시기에서도 경매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냥 억울한 마음에 싸게 팔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지인이다, 그러면 잘 구슬려가지고 경매 지금 내놔서 네가 이것밖에 못 받을 바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쳐서 내가 이 집을 사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봐도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랑 경쟁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저렴한 금액에 획득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게 이제 PF 대출 하면서 자본금이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든지 건설사도 PF 대출 승인만 잘 받으면 수백억 단위의 수천억 단위의 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 대출로 인한 그런 것과 동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뭐 말은 단돈 500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이상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법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석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내 인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법을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운도 또 좋아버리면 집이 그냥 정말 괜찮은데 아무도 그 집을 거들떠 안 보여. 요즘 같은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경매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하게 난 밤새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다 보면 인기는 없지만 돈은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운 좋게 발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현실에서 직접 느껴서 수익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단돈 500만 원으로도 네. 집을 살 수 있는 방법과 네. 심지어 마이너스로 집을 샀는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경매라는 거를 도전해보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돈하우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